적게 떨어지면 버틸 수 있지 않을까요? 다주택자라도 이제 이런 댓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여력인지 여러분들은 이제 판단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상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상상이 안 되는 거니까 이게 버틸 수 있을지 없을지를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뭐냐면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안 떨어진다라고 이미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떨어지니까 버틸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억지로라도 하락하는 상황을 만들어 보세요.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게 사실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상상이 어렵거든요. 어려우니까 상상이 안 되니까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상상을 해보면은 내가 좀 여력이 있어서 뭐 대출 이자 충분히 내고 하락하고 있는데 와이프가 나를 욕하고 가족들이 욕하고 너 왜 샀냐? 그때 사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소리를 막 듣는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그걸 내가 웃으면서 버틸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나중에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떨어지는 상황을 상상하지 못하니까 떨어지는 길이도 상상을 못하고 떨어졌을 때의 분위기도 상상을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과거의 기억이 2, 3년밖에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미 여러분들은 겪었어요. 하락 상황을 겪었는데 기억을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 머릿속에 부동산 역사는 파리대책부터 그냥 깡그리 잊어먹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관심을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왜 기억을 못하는지도 알고 있어요. 관심을 집중해서 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걸 확실하게 알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이 기억력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좌우가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상승 상황을 겪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말을 하냐면 상승 상황을 겪었으니까 이제 하락장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좀 조정을 받으면 사야지 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겪는 거는 실제 겪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원인을 제대로 알고 겪는 것과 원인을 잘못된 원인으로 알고 겪잖아요. 그러면 반대 상황이 벌어지면 여러분은 해석을 그냥 달리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해석을 달리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8년이 되면 금리가 올라가면 그냥 폭락한다. 그리고 입주 물량이 엄청 많으니까 폭락한다라고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2018년이 돼서 그렇게 하락하지 않으니까 바로 해석을 달리해버리는 거예요. 금리가 올라간 거는 경기가 좋아서야. 그리고 입주 물량은 그렇게 뭐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석을 달리해버리고 그냥 거기에 편승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중에 침체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상승에 가졌던 생각은 다 이제 까마득하게 잊고 다시 하락장에 매몰되게 돼 있어요. 저는 그거를 장담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맞나 틀리나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면 돼요. 영상이 다 남아있으니까 네. 뭐 지우지 않습니다. 네. 다 남아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그때 가서 이 영상을 보지 않아요. 아예 유튜브를 안 보겠죠. 부동산 유튜브를 안 보겠지. 그때는 사라지겠지. 그렇죠. 구독을 취소하고 이제 다른 걸 그러니까 보겠지. 침체장이 되면 관심을 다 끊어버려요. 끊어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니까 거기에서 들리는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침체장이 되면 침체장을 증명하거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넘쳐나게 돼요. 그러면 거기에 다시 편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거스르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이제 매물이 넘쳐나거든요. 매물이 넘쳐나요.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이걸 산다고 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나는 사야지? 살려고 해보면은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주식장에서도 비슷하잖아요. 하락하니까 어때요? 지금 아마 하락하기 전에는 나 바로 사야지 이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사잖아요. 또 많은 분들이 사지만 떨어지는 것도 계속 떨어지고. 주식. 네. 아프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이 사람 심리가 저는 그거를 여러분들은 사람 심리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봤잖아요. 집중적으로. 저는 그거를 계속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이든 사람 심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계속 지켜봅니다. 지켜보고 지금 확신을 갖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공통점이 있다. 제가 책에 쓴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람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다. 두 번째, 사람들은 현재만 보고 생각한다. 그 현재만 보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락장이 벌어지면 하락장에 집중해서 다시 생각이 정리가 돼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매몰돼서 하락장이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은 논리로 꽉 차 있을 겁니다. 저희가 상승장에 대한 논리로 꽉 차 있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돌아가 보면
지금 상승장이잖아요. 그러면 상승장을 겪고 하락했던 게 있거든요. 그럼 이제 하락할 거다라는 생각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생각하는 사람도 별로 없잖아요. 지금은 다르다. 이게 지금 논리잖아요. 이번엔 다르다. 네. 항상 그거예요. 이번엔 다르다. 그러니까 하락하게 되면 이번엔 진짜다. 이제는 진짜다. 끝났다. 왜냐하면 인구가 이제 줄고 있잖아요. 인구가 줄고 있고 너무 많이 올랐고 그동안에 초과 공급이 너무 많았고 그리고 지금 경기도 이제 주변 경기 상황도 막 중국 헝다 무너질 수도 있고 미국은 지금 채무 불이행 사태가 막 지금 벌어지려고 하고 있고 금리는 막 올라가고 물가는 막 올라가고 뭐 이런 그냥 대외 변수들이 여러분들이 하락으로 쫙 매몰되게끔 쫙 펼쳐지거든요. 이때 상승 요인이 딱 생겨도 이제는 이제 진짜야. 진짜 끝났어. 이제는 진짜야.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또 전제가 중요한데 살기 위해서 거주하기 위해서 사느냐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사느냐 저는 여러분들한테 강하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사는 게 거의 다예요. 저는 실거주자 걸랑요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냉정하게 얘기한다면 제가 반박을 하자면 뭐 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자 거주를 한다면 이거는 소비재거든요. 소비재의 특성은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용 가치가 이제 그래서 많은 하락론자들이 얘기하는 게 감가상각이라는 걸 얘기하죠. 감가상각이 있으면 떨어져야 맞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사잖아요. 자동차를 사는 거는 자동차가 무조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가치가 떨어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인정을 해요. 인정하니까 비싼 것도 사고 싼 것도 사고 사용하기 위해서 사는 거거든요. 자, 집을 정말 실거주로만 산다. 그럼 떨어지는 걸 용납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떨어지는 거를 용납을 하냐? 못하죠. 못합니다. 왜냐? 우리나라에는 전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세가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게 상황이 보이면 전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거예요. 본인도 잘 못 느껴요. 고민을 정말 구체적으로 해보지 않으면 이걸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저는 이제 상담하면서 막 실거주라고 표현을 정말 많이 해요. 그런데 이 얘기의 본질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은 항상 떨어지는 건 절대 용납을 못한다. 그러면 그게 뭐냐? 결국에는 돈이 올라간다라는 걸 바란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시세 차익이라는 거죠. 그래서 냉정하게 보면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집은 어느 정도 투자의 목적이 훨씬 더 강하다. 그리고 어차피 샀으니까 나는 실거주를 겸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거예요. 실거주를 하는데 이왕이면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그렇죠. 그게 이제 사실은 그게 표현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주종을 바꿔 우선순위를 냉정하게 따져보면 오르는 게 더 크다는 거죠. 완전 공감됩니다, 이거는. 네.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떨어질 때 여러분들이 사는지 안 사는지 보시면 돼요. 떨어지는 거 나 용납하고 산다. 그런 분들은 진짜 실거주인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은 있을 수 있어요. 다 아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거의 90% 이상은 저는 시세 차익이 더 목적이 크다. 이거 완전 공감됩니다. 이현철 소장님 말 듣고 지난주 주말에 아파트 매도했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심장이 벌렁벌렁해요. 정말 제 말 듣고 했다는 말은 제가 지방은 거의 언급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같은 경우 제가 안 하는 이유가 지방은 다 이제 조금씩 다르거든요. 지방을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게 되면 일종의 이제 괜찮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서 막 살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 저 때문에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거는 제가 그러니까 시장을 변화시키는 거는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크게 변하는 시장만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황 변화가 돼서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 때 그럴 때들은 제가 어느 정도 계속 언급을 하는 거예요. 지방은 제가 일부러 지금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저도 정부의 좀 타겟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죠. 지금 같은 경우. 지방은 언급을 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방 거를 제 말을 듣고 팔았다. 저는 지방을 언급을 하나도 안 했어요. 거의. 근데 오해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 거를 저를 보고 팔았다는 거는 저는 이제 사이클을 서울시장, 서울 수도권 시장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지방하고 똑같다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다르다라고 얘기를 한다. 다만 항상 댓글이 이렇게 나요. 공감합니다. 다만 인서울은 미분양에 의한 하락 심리가 반영되기 어렵지 않을까요? 미분양이 안 날 수도는 있어요. 서울은. 예.
안 날 수도는 있는데 침체를 피할 수는 없어요. 제가 이제 여기서 입주 물량이 나중에 중요한 시점이 되는 시기가 있어요. 입주 물량.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입주 물량. 자, 상승장에는 입주 물량이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근데 하락장에서는 침체기가 되면 이때부터 입주 물량이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왜? 제가 적극성으로 표현했죠. 이때 입주 물량 중에서 적극성이 굉장히 심하게 늘어나거든요. 하락장에서. 그래서 제가 책에서도 미분양이 이제 하락장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하락을 가속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냐? 입주 미분양이라고 해요. 입주 미분양이 이제 미분양이 누적이 되면 그 최초에 미분양 났던 물건이 나중에 입주 미분양으로 연결이 돼요. 준공 후 미분양. 그렇죠. 준공 후 미분양. 그러니까 아파트가 이제 입주를 하는데 그때도 안 팔린 물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이런 물건이 서울 인근에 생기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서울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서울에 기존에 이제 분양했던 것들이 프리미엄이 이제 지금은 사실 전매 제한 때문에 프리미엄을 판단하기가 어렵지만 대충 그래도 분위기는 알 수 있거든요. 프리미엄이 붙었냐 안 붙었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프리미엄이 많이 붙으면 상승장으로 연결이 되고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됐다가 이게 가라앉는 모습이 되잖아요. 그럼 얘네들도 입주할 때 굉장히 이제 심한 압박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입주 미분양 상황이 되고 입주할 때 프리미엄이 적게 붙어 있거나 안 붙어 있거나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 있게 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입주 물량, 이게 이제 진짜 정말 적극성이 100%, 200%인 물건으로 변하게 돼요. 이때부터. 인서울에 대한 심리를 물어보니까 심리로 또 답변을 해주셨네요. 네. 적극성으로. 네. 적극성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수요 공급에서 수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적극성이에요. 적극성. 그래서 적극적으로 팔려고 하냐, 적극적으로 사려고 하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게 딱 똑같이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하락장이 되면 매수는 적극성이 완전히 상실이 되고 매도 물량은 적극성이 완전히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때 분양하는 물건이나 입주 물량이 줄어도 하락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입주 물량이 줄어도, 그러니까 2012년, 13년, 14년이 입주 물량이 최저치였잖아요, 이때. 근데 이때가 가장 침체기였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적극성. 서브프라임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네, 서브프라임으로 하면 2009년이 더 강해야죠. 그리고 2009년 때 지방도 올랐거든요. 지방이 오른 데가 있단 말이죠. 전국적으로 미치는 영향인데. 그러니까 사이클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2012년, 13년, 14년 때 입주 물량이 가장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침체기를 겪었던 이유는 뭐냐? 바로 이 적극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적극성. 매수자는 적극성이 거의 현저하게 사라지고 일반 매도 물량들이 적극성이 늘어나고 입주 물량의 적극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침체기를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때 적극성은 왜 사려는 사람들은 왜 적었어요? 안 올라가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세 차익이 목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시세 차익이 안 생길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안 사요. 집을 안 산다니까. 전세로 가거나 더 버티죠. 더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죠. 항상 제가 분양할 때 와서 상담한 분들이 얘기를 하고 가는 결과가 뭐냐. 더 떨어질 거야. 할인 더 하면 그때 와서 연락해. 이렇게 얘기하고 갔어요. 그래서 진짜 그때 100명이 오면 한 10명 정도가 계약을 하고 90명은 그냥 갔어요. 근데 왔단 얘기는 뭐예요? 관심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려고 오는 거예요. 정말 얘기하면 정말 관심 있게 잘 들어요. 공부하듯이 막 적은 사람도 있고. 근데 결론은 뭐냐? 더 떨어질 것 같다. 왜냐? 미분양난 물건 옆에 주위에 매물들이 넘쳐나요. 야, 그러면 이게 다 팔려야 얘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 맞죠? 이분들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입장에서 보면 얘네들이 다 팔려야 올라가는데 내가 산다고 얘네들이 팔리겠어? 맞죠? 그러니까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상황을 보면서 제가 야, 신기하게 진짜 안 올라갈 것 같다. 나도 올라갈 걸 좀 어느 정도 사이클을 보면서 이제 올라갈 시기가 되었는데 사람들이 안 사. 그러니까 이제 진짜 끝난 거 아닐까? 근데 이제 슬금슬금 올라가는 게 보이죠. 왜 올라갈까? 왜 올라갈까 도대체? 그 올라가는데 보면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매물들도 계속 많고 호가도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근데 조금씩 올라간단 말이죠. 신기하게. 그래서 그거를 정말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밝혀낸 게 바로 전세가에 밀려서 올라가는구나. 투기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분들이 결론을 내린 건 뭐냐면 원인을 모르죠. 원인을 모르고 투기 현상이 생기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언젠가는 끝날 거야.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잘못 잡으니까. 왜냐하면
투기꾼을 잘못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걸로 보고 언젠가는 멈춰야 되는데 계속 일어나니까 왜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는 거죠.